군사 쿠데타 후 후기 성도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막은 기도의 다른 성전 기적. 전 세계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유지되는 데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군사 쿠데타부터 예기치 못한 폭풍 후까지 놀라운 성전의 기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성전은 살아있다. 필리핀 마닐라 성전. 1989년 12월 필리핀의 군사 쿠데타와 관련된 전투로 마닐라 필리핀 성전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쿠데타가 발발하자 성전 부지에 인접한 군사기지인 캠프 아기날도에서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전투 이틀째 되던 날 반군 병사들이 성전 문을 부수고 성전 부지를 점령했습니다. 필리핀 전역의 성도들은 어떻게든 성전을 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늦게까지 정부군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마닐라의 마지막으로 남은 반군의 거점인 성전 별관과 부지내가 여전히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정부군 사령관은 반군에게 항복할 시간을 1시간 주었고 최후 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밤 11시에 중화기로 공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암울한 상황은 오후 11시에 있었고 한 30분 전에 12사도 정원회에 달린 H. 옥스 장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때는 솔트레이크 시티의 오전 7시 30분이었다. 옥스 장로는 그 직후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놀라운 우연의 일치, 즉 우연일 수 없는 사건 중 하나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그 일요일 아침에 이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2월 3일 오전 8시 마닐라에서 그 놀라운 보고를 받은 지 불과 30분 만에 모인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기도로 머리를 숙여 주님께 그분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마빈 제이 애시튼 장로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마닐라에서는 일요일 저녁 11시 공격이 예정된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공격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지 20분 후에 지역 지도자인 조지 1세 캐넌 장로님이 교회 본부에 전화를 걸어 군 사령관이 갑자기 야간 공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반군들이 밤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일기에 이것은 성서에 기록된 많은 기적보다 더 인상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조된 목재. 라이 하와이 성전. 1900년대 초 라이 하와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오아후 섬은 상당히 외딴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목재와 기타 자재와 같은 건축 자재를 배송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창의적인 수단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용암과 산호를 분쇄하여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바닥, 셀링, 벽, 지붕 등 전체 건물을 구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가 부족한 자재를 찾는 동안 공사는 종종 지연되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목재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계약자 랄프 울리는 필요한 자재를 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틀 후 심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화물선이 인근 산호초에 좌초되었습니다. 선장은 성도들에게 배의 하역을 도와준다면 자신의 목재 화물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에 동의했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신문. 로건 유타 성전. 1884년 5월 17일 로건 유타 성전이 헌납된 직후 로건 제2구역의 헨리 발라드 감독은 회원들을 인터뷰하고 추천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와중에 그의 어린 딸 엘렌이 신문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신문은 그의 출생지인 영국 버크셔주 뉴베리에서 발행되는 뉴베리 위클리 뉴스였습니다. 신문의 날짜는 1884년 5월 15일로 불과 3일 전에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 평원을 가로지르는 일반적인 여행은 몇 주가 걸렸습니다. 발라드 감독의 어린 딸은 길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낯선 두 사람이 신문을 건네며 아버지 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발라드 감독은 신문을 살펴본 결과 6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가 적힌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발라드 감독은 메리너 W. 메릴 성전 회장에게 설명을 구했습니다. 감독의 이야기를 들은 메릴 회장은 발라드 형제님,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가 성전이 완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이 신문이 당신의 손에 들어가면 당신이 대리의식을 해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발라드 감독은 성전 공사를 완공했고 나중에 신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대부분이 발라드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세기 이상이 지난 후 헨리 발라드의 증손자인 젊은 러셀 발라드는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중 뉴베리 위클리 뉴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뉴베리 위클리 뉴스를 방문하여 신문이 일찍 발행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1884년 5월 15일자 신문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1884년에 뉴베리에서 로건까지 사흘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